어디 기사를 보니까 활자 중독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네. 책을 볼 때 책 페이지 수, 네네. 발행 연원일 이런 것까지 네네네. 신경 쓰고 이렇게 종이 떨어진 거에 그 활자를 꼭 보고선 해결을 해야 되는 네네. 걸 활자 중독증 이런 것도 있다고 약간 하는데 강박이죠. 뭐 그쵸, 그런 그쵸. 게. 이 아이는 그 강박이라고. 정도까지는 아닌 근데 것 그런 거하고 뭐 얘가 크면서 조금 불안이나 강박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아이는 자기의 남는 시간,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는 지금 현재 편한 거예요? 예, 네. 효율적이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만 몰두돼 있다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다른 기능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간단한 사연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 논리적 확대 해석할 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네. 고려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걱정거리를 안겨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의 그렇죠. 원인을 네. 함께 찾아보자는 거니까 지금부터 더러 겁먹지 마시고요. 네.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잣대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아이가 책 읽기에 너무 몰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게 그게 네.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공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 네.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네. 일단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고 네. 친구들의 이름을 못 외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아이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참 이게요,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과도한 것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부모가 좀 길을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요. 네.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데 밤 11시까지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뭐라 해요, 부모한테. 밤 11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야죠. 그렇죠. 그럴 때는 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중요한 우선순서를 이렇게 잘 가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얘는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이 본다면 계속 거기에 빠져서 나머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책의 개수를 좀, 권수를 좀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보는 시간 자체를 좀 아이하고 잘 상의하셔서 네. 약간의 제한을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에 제가 살짝 끼어들면 전에 그 정말 어른스러운 애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는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가끔 있죠, 그런 친구들. 예의 범절이 정말 남다르고 그리고 정말 어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정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노는데 아들하고 안 맞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야, 얘 6학년짜리 부모님은 어떻게 얘를 키웠길래 네. 책도 읽는 게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아는 게 너무 많고 네. 어려운 말들 나보다 어려운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야, 얘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럴까? 근데 애가 아들하고 노는데 잘 못 노는 거예요. 못 놀고 그냥 뻘쭘하게 진짜 아저씨처럼 6학년짜리가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저기 밑에 내려가서 우리 500원짜리 내고 방방 타러 갈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 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체육대회 MC 보는 것처럼 내가 얘를 막 놀게 해줬다 그랬더니 애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을 애가 모르는 네, 거예요. 아유, 정말 있죠.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요, 사회성이라든가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부모를 통해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 어렵게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네. 그런 아이들 제외한 나머지는 네. 어떤 형태든 부모로부터 배워져서 부모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부모라는 창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모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지금 두 분이 네. 이 아이하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굉장히 늘리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책을 3-4번 본다면 그쵸. 어떻게 하시길 권하냐면 한 번 읽고 대충 이제 애가 내용을 알잖아요. 네. 그거하고 얘기해보는 게 좋아요. 네.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맞아. 너 거북이 봤어?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한번 보러 갈까? 언제 가볼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지. 하면 되니까. 네네. 아니면 거북이 아하. 봤다 그러면 야 너 거북이 등껍질은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어떨까? 그러면 애가 글쎄 딱딱하잖아. 엄청 딱딱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애가 실생활에서 다른 그렇죠. 사람과 알고 있는 걸 교류해야 되는데 책을 외울 정도로 3번, 4번, 5번을 보고 있고 그건 좀 곤란한 거죠.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어떤 네.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 안의 세상에서 아이를 꺼내내서 네. 바깥 세상과 함께 연결시키는 그 다리 역할을 네.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10살이지만 뭐 10살이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전하셔도 괜찮은 나이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사연 주신 분도
어렸을 때 아이가 사고 안 치고 책을 혼자 보니까 얼마나 그럼요. 기특하셨겠어요. 아, 저희라도 똑같았을 책을 좋아하는구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뇌발달이나 정서상에 너무 어린아이가 혼자 책 보는 건 또 그쵸. 네. 안 좋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보 처리의 과정을 도와주셔야지 정보나 이런 걸 넣기만 하는 거는 오히려 인간이 더 불안하고요. 정보를 처리 못하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네.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 공포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처리를 못하고 두려워만 하게 되니까 그쵸. 과도한 정보는 사실은 그렇게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댓글에도 다양한 방법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많은 분들이 독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그래서 독서 코칭 전문가와 화상 전화 연결해서 봤는데요. 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화면에 선생님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네. 유이자 나오셨다. 네네. 그 버튼 안 눌렀구나, 그죠? 셀카 선생님 왜 벽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왜 가리고 계셨어요? 자,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 아동심리 코칭센터의 독서 코칭 전문가이신 이정원 선생님이신데요. 네. 자, 일단은요, 오늘 소개된 아이처럼 책에만 너무 빠져있는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보면서 책을 너무 이렇게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평면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책을 살 때 대단히 입체적인 도구거든요. 네. 왜냐하면 책 안에는 대단히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네. 물론 부모님들이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때 충분한 도구가 되고 아이들도 그것으로 대단히 재미있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 것, 다독자는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사고가 합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아이도 이제 책도 많이 보지만 사실 뭐 간간히 지도도 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다 하지 않더라도 걔가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대단히 관심 있는 몇 개만 뽑아서 지도를 그려서 그쵸. 부모님한테 소개해달라고 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대단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호작용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역사책을 좋아한다. 얘는 과학책을 너무 안 봐. 그럼 역사책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과학책 봐요. 과학책 보게 해요. 네. 흥미가 전혀 없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한 상호작용이 좋은 거는 뭐냐면 역사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보통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학책을 읽든 수학책을 읽든 스토리로 만들게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질문해서 자극하고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화하고 그것을 펼치고 내가 그러면서 이런 지식과 정보도 알고 있구나. 네. 또 얘기하다 보면 사고도 엄청 확대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고의 확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탐구해서 자기의 어떤 독서 리스트를 무조건적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다. 네네. 결국 이제 책은 혼자 읽지만 네. 결국 마무리는 누군가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기서 네네. 얻을 수 있는 걸 좀 얻는 방법. 그리고 아이가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네. 말하는 거 좋아하는 네. 아이들도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죠.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네. 지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요. 많이 책을 읽는 아이들 사연을 보면서 네. 너무 불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 그거는 고민거리도 안 된다. 우리 애는 책을 하나도 안 본다.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요. 아이를 책으로 독서의 길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서를 아까 입체적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에서 그 외부 활동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외부 활동을 통해서 책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놀이터에서 매일 야구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는 야구에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책은 야구 룰에 대한 책, 역사에 대한 책, 네. 운동 선수에 대한 책,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가 대단히 흥미가 북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께서 너무 단편적으로 책은 책, 생활은 생활 이게 아니고요. 모든 책은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내가 했던 얘기네. 아이, 근데 책을 왜 안 읽어요? 난 이제 접목하자고요. 책을 읽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너 느낀 점 뭐야? 재밌었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거 읽은 거 어디에다 적용해 볼 거야? 이거 어디다 써볼까? 우리 어디다 사용해볼까? 이런 질문들을 대단히 통해서 책이 논리력이나 사고력,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네. 아이처럼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정말 사회성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댁이세요? 아니면 사무실이세요? 집이죠. 아, 네. 아니, 집인데 사무실 커튼 같다. 아니, 일부러 사무실처럼 보이게 네?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연락 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정말. 내가 했던 얘기가 나오네. 네. 그렇네요. 그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더 정보를 배우려고 이 간접 경험인 네. 책을 읽는 거.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책과 현실을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이 아이도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역시 뭐 권수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 도움이 된다는 그래야지 말씀이신 나머지 거죠? 시간이 생기잖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뭐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멀뚱멀뚱 있어봐야 심심해지면서 뭘 할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안 해주면 네. 하루 종일 그냥 다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다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부모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날씨도 좋잖아요. 일단 그래요. 데리고 나가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길을 가면서 책을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또, 많은 댓글창들 중에서도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부모가 몇 살까지 책을 읽어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공통된 질문 중에 몇 개만 좀 받아볼게요. 책을 너무 안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정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이들이 관심 분야에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네네. 네. 제가 뭐 새 붙이는 전문가 것처럼. 같네요. 근데 진짜 괜찮은 우리는 방법이라니까요. 배웠으니까. 어, 저도 네.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관련 잡지만 보잖아요. 네. 그건 보시는군요. 잡지 보네요. 아, 잡지도 살짝. 보고, 낚시책도 보고, 책을 보죠. 책이에요? 아니, 글을 안 보고 이게 상표. 근데 그게 사실은 책이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배우려면은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함께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너무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책 보는 아이 괜찮을까요? 근데 저희도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불 끄는 거랑 네. 애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밤까지 내버려 두는 거 네. 얘기하실 때 네. 굉장히 많이 찔렸는데 네. 가끔씩은 왜 저도 그냥 막 읽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1년에 한 번 그러면 뭐 괜찮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이가 뭔가 학자처럼 보일 때 내가 뿌듯해하나?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맺혔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밤에는 자야죠. 그래요. 네. 맞아요. 저 반성합니다. 왜요? 반성합니다. 책 너무 많이 읽어서?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이 책 읽을 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진짜 솔직하다. 네, 왜냐하면 애들이 책을 읽으면 나는 쉴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에 아이를 충분히 칭찬해주고 네.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함께 그 얘기 책에 나누고.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역시 아이들하고는요 함께 상호작용하는 게 제일 맞아. 중요한 것 같고요. 예. 혼자 하는 거지만 마무리는 부모님이 함께 딱 지어주시는 거 오늘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집 책벌레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눴던 댓글창 닫아볼게요. 다차라 댓글. 자, 오늘도 많은 글들 올려주신 어머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속 터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네. 어떤 고민 저희들이 네. 시원하게 해결 같이 해보길 원합니다. 네, 많이 EBS 나눴어요. 부모 홈페이지에서도 네. 가능하니까 많이 올려주시고 많이 네. 같이 풀자고요. 네. 네,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 방송됩니다. 내일 주제도 아주 특이한데요. 공부 없이 내 아이 성공시키기. 자, 이거는 부모님들보다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안 하고도 나 성공할 수 있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알콩달콩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늘 사연 보니까 휴식하는 날이라서 남편하고 함께 본다, 아이들하고 함께 본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오늘 아이들과 나들이도 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